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열기는 식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5,000피, 1,000스탁을 함께 안착한 의미 있는 오늘. 실적 시즌과 함께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내일을 이끌 주도주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의미 있는 역사적인 하루가 네.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 대형주들, 중소주들까지 함께 힘을 내준 오늘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웬만한 악재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또 적절합니다. 그러니까요. 투심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분 좋은 시장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지체 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 스캐너로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코스피를 이끈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의 시총 2,000조 목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오늘 80만 원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원래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한 줄평을 썼는데 네. 이거는 이게 교양 있게 쓴 거고 사실은 막가파예요, 막가파. 박하파요. 예. 기관은 진짜 막가파입니다. 그냥 막 사요, 막. 어제 2주 넘게 사고 코스닥에서 오늘 1주 넘게 사는 거 보면서 와, 기관 화끈하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하루였고요.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또 코스피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좋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외인과 기관이 또 SK 하이닉스를 함께 사들였는데 제가 어제 이제 종목 상담할 때 700조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시가총액 SK 하이닉스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2,000조 이렇게 딱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700조가 되게 무한해지더라고요. 700조 넘어갈 것 같아요. 800조도 넘어갈 것 같아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1,000조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거의 100% 가까이 또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올해. 갖고 있는 분들은 꽃누리패를 계속 누리면서 자, 실적 내일 모레 발표입니다. 발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숫자 계산해 보고 목표 시가총액을 설정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지금은 메모리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기억해 두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니까 또 더 과열 구간 다 시켜놨거든요. 네.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자금으로 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종목 상담하면서 이경락 대표님이 SK 하이닉스 상담해 주셨는데 그 말에 답변을 하되 최태원 회장의 자신감이 내비치는 바로 이 방송을 최태원 회장님도 듣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 의심이 네. 또 들게 만든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그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열려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한 줄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 전용칩 개발 소식과 함께 하락한 엔비디아 관련한 기사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네. 들어볼까요? 앞에서 이제 이경락 대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응원했고 네. 2,000조에 대한 키워드를 보니 저는 삼성전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00조 가면은 더 좋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나 가야 될까? 뭔가 좀 희망이 좀 생깁니다. 일단 이번 뉴스는요. 전일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자체 칩 AI 개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헤드라인만 본다라면은 이미 지나간 뉴스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벤트도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도 없었고. 그런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오늘 장중에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했어요. 특히나 오후장 후반에 와서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까지 움직임이 더 좋았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오늘 장 후반에 대한 힘이 어쩌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도 이겨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요. 뭐 기사글 내부에도 좀 일부는 좀 포함되긴 했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돌려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AIA 전용 칩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가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소식으로 보시면 좋아요. 뭐 특히나 이제 주요 기업들이 구글의 TPU와 같은 자체 칩 개발에 대한 특성을 좀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역할도 사실 SK 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만 만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HBM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문용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조차도 파운드리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처음 이제 공장을 짓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파운드리 공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HBM이 주력이 되고 미세 공정화에 대한 내용들이 주되겠지만은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술을 탑재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파운드리는 그냥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일단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구글의 TPU, 브로드컴의 TPU, 또 메타 그리고 또 아마존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다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구상 누가 할까? TSMC 공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기대감으로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 잘 보시는 두 분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시장 관전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또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강한 탄력 보여줬는지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AS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리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에이펙트입니다. 83%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FA 반도체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 비나텍과 DI, 엑시콘, DB하이텍 역시나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죠. PSK 43%, 44% 가까운 상승률, 원익 IPS와 삼성전자, 또 오늘 시장을 강하게 이끈 SK 하이닉스 40% 가까운 누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CNS와 하나 마이크론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루 시장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많이 봤던 종목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두 페이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먼저 이제 그 SFA 반도체랑 하나 마이크론은 오사트거든요. 이거는 빼야 돼요. 왜냐면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네. 방송을 또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자, DI, 엑시콘, DB하이텍, 삼성전자, 원익 IPS, SK 하이닉스의 공통점 아세요? PSK 공통점. 다 신고가예요. 네.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자, DI입니다. 반도체고요. 신고가입니다. DB하이텍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다 52주 신고가입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신고가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다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엑시콘도 신고가죠. 엑시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시콘도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고 여기에 PSK, 원익 IPS까지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네. 52주 신고가 PSK, 원익 IPS 오늘 신고가입니다. 전 종목이 다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윗꼬리가 안 잡히면 매수하셔도 돼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늦게 버스 타도 목적지에 도달하면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다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은 음봉을 매수 타점으로 보면서 계속 겨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윗꼬리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 열려 있는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광우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성대모사와 함께 소개해 주셨던 그 종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7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우스, 넥스틴, 차바이오텍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현대바이오 33%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좋아하는 RF 들어가는 종목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32%대 상승률이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죠. YC는 32%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 리노공업 29%, HJ중공업과 나노팀, 유진테크, 지노믹트리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부터 기본 5% 이상 상승 보여준 종목들인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자주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로봇 쪽 종목들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고체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셀 기업까지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또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로보틱스 관련된 이름에 있는 종목들이 한 차례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부수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높아지는 종목들이 한 번 더 파동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들 종목들이 고가를 형성하고 좀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또 로봇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제가 현대 광무백스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전반적인 중심이 뭐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종목들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위치를 잘하고 있고 또 역시나 투심이 그동안에 강했었던 로봇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따라오고 있다는 거. 오늘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세에서 또 연속적으로 N자를 만드는 그 위치에서 또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일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뿐만 아니라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CIS 이렇게 전고체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남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전고체에 대한 투입될 수 있는 포인트가요. 로봇만이 아니에요. 뭐 향후에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모빌리티 쪽으로도 투입될 텐데 저는 여기서 또 빠지지 않는 게 우주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항공 기술 안에서도 전고체에 대한 투입이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우주청 관계자들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사를 방문하든지 스페이스 X를 방문하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네고 나올 텐데 우주 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면서 전고체에 대한 관심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이 템포가 좀 지나가면은 현대 광무백스의 계절이 또 온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로봇과 우주항공 연결될 수 있는 전고체 역시 좀 섹터 선별의 장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승률인 것 같은데 우리 이경락 대표님과 이광무 대표님은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을 생각하시냐면요. 저희 사실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만 따지면 100%, 200% 넘는 상승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께서 수익률 몇백 % 자랑하는 것보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도움이 될 거다 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거란 말이죠. 다음부터는 하락 종목도 할 거예요. 어떤가요? 하락 종목. 하락 종목도 그러니까요. 하락률 상승도 리뷰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지금 이야기는 진짜 진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맞아요. 진심이에요. 저희 두 분이 몇백 % 이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 많이 보시고 도움받아갈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더 꼼꼼한 전략 들을 수 있는지 이경락 대표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녹화 방송 히트존 치시고 꼭 보세요. 뭐가 있냐면 매도 타점 잡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나 이거 알고 싶어요 하면 제가 척척박사 이경락이 돼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실시간 유튜브 댓글들 잘 못 보시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일이 보시고 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상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의 썸네일이 담긴 얼굴이 담긴 썸네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항상 방송 마치고 특별한 시간 준비해 주시잖아요. 무료로 준비해 주시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문을 미리 열어놓았고요. 네, 한국경제TV의 이광무 전문가 얼굴 클릭해서 오시거나 오시기를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때까지 애프터마켓이 열려있는 시간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좀 준비하고요. 또 종목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섹터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5시 10분 저희 방송 마치고 바로 내려가시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거나 지금 유튜브 채팅에도 등장해 계십니다. 오시기 찾아주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진심이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감동이라고 또 댓글 남겨주고 아이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못다한 상담 그리고 종목 AS까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또는 유튜브 통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AS 맛집 저희 종목쇼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발굴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됐을지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들어 더 힘을 내준 반도체 투톱입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잘 나온 종목들, LS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전력주들도 눈에 띄고요.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 오늘도 좋은 흐름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AP 시스템, FST, M디바이스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네오셈, 매드팩토, KG 모빌리언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이경락 대표님부터. 일단은 저는 SSD 저번에 엑시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엑시콘이 오늘 급등했어요. SSD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광무 대표도 거기 종목을 가져왔네요. 저는 이광무 대표를 보면 이 사람은 주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주식에 미쳐 살아요. 예. SSD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걸 딱 포착했기 때문에 저도 SSD 오늘 후속타로 한번 또 설명드리는 종목과 그리고 오랫동안 소외되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긍정적으로 미쳤다라는 표현을 또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새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좀 포함한 섹터에 대한 고른 상승들이 나오고 있어서 섹터 중심으로 좀 펼쳐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싸우고님께서 미치지 네. 않으면 달인이 될 수 없다라고도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주식 달인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한 종목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거 얘기하면 책기 돌아요. 이 종목. AP 시스템.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는 계속 빠졌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OLED 레이저 어널링 장비 글로벌 1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요. 근데 OLED에 대한 멀티플이 계속 줄어들면서 주가가 못 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3분기 때부터 제 눈에 이제 포착이 됐어요. 실적이 좋은데 왜 못 가는 걸까? 그리고 실적은 왜 갑자기 좋아졌을까에 대한 물음표였어요. 보고서도 잘 안 나오는 종목인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바로 레이저 응용 기술. 근데 제가 레이저 응용 기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레이저 기술은 후공정에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플라즈마 응용 기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요거는 증착과 식각 장비 등등 반도체 전공정에도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합착과 도포 기술은 OLED뿐만 아니라 후공정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래저래 매출이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고 지금 OLED나 디스플레이 쪽에 국한되었던 매출이 2차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행여나 매출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 있는 실적을 보면서 추정을 해보는 거죠. 3분기 때 실적이 어닝이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복귀를 했고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3분기 때 디스플레이 쪽은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 쪽은 분명히 좋았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확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후공정이 워낙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나쁘지 않고요. 4분기 이번에 실적이 어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더 확실성을 갖고 커버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겠죠. 자, 차트 모양은 조금씩 고개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양봉이다.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AP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네오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오셈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경락 대표도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봤던 종목인데 최근에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두드리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SSD 검사 장비 쪽에서 시장 점유율도 높고요. 추가적으로 CXL이라든지 차기 메모리에 대한 검사 장비까지 확장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소개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측 개발 이야기를 건넸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메모리 중심으로 크고 있지만은 추후에는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의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인텔과 이 반도체 검사 관련된 기술 협력 연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 실적에 대한 걱정으로 해서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은 오픈 AI라든지 엔비디아와 같은 앞으로에 대한 계획적인 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7나노급 이하로 해서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함께 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기업들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네오셈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자,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주가를 보기 이전에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동안에서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요 메이저 수급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단기 상승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두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좀 다중 상단에 대한 위치를 좀 깔끔한 양봉으로 좀 올라온 상태라서 내일장에서 하루 이틀 정도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신고가에 대한 추세 전환으로 갈 수 있다. 탄력을 볼 자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앞으로의 탄력 기대해보자. 네오셈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FST예요. FST. EUV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SNS텍이 있어요. 시즌 1 때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수준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SNS텍이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FST는 펠리클의 국산화 관련된 기업이에요. 펠리클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EUV로 가야 돼요. 2나노, 3나노 이렇게 가려면 극자외선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일반 UV, 그러니까 우리 자외선 차단제 UV라고 하잖아요. UV 가지고 그리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없는 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그거를 흡수하고 깨끗하게 그 도면을 깔아주는 것을 펠리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재질로 하면 다 녹아버려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 모든 과학에 총집합이 들어가 가지고 이 펠리클, 이 설계 도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거를 국산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가능성이 높냐면 안진호 교수님의 그 한양대 안진호 교수님이라고 EUV의 아버지 계시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기술이 3개 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동지세미캠, 그리고 SNS텍, 바로 또 FST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율이 많이 안정화됐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2월이나 3월 달에 뭐 하나 뉴스가 뜰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해 보자고. 왜 그러면 EUV, 펠리클 이런 거 일본에 호야도 있고 많은데 왜 국산화를 시켜야 되냐? 일본 업체들은 같은 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만을 좋아해요. TSMC에다가 제1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뒷전으로 두고 있어요. 이것들이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또 SK하이닉스는 국산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FST와 같은 SNS텍과 같은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키운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실적은 굉장히 크게 점프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수급이 다 말을 해주죠.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외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아주 매서워요. 뭔가 알고 있다. 그들은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요. 52주 신고가. 원고 쓰는 도중에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했어요. 신고가 돌파 못하면 빼야지 하다가 신고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선택을 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EUV의 아버지 안진호 교수님의 기술을 보유한 FST 앞으로의 흐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루시드님께서 EUV의 아버지 안진호 교수님과 반도체의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의 콜라보 종목이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FST 시청자 여러분 안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만나봤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도 포트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코스닥 쪽의 시장이 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에 있고 또 주된 종목들이 또 있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에서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매드팩토인데요. 이 자리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해부터 제가 매드팩토에 대한 타점은 곧잘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지난해 또 올해도 또 잘 싸움먹지 않을까. 올해 와서 다시 한번 또 포인트를 잡아보는데 이 항암제에 대한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요. 머크사의 키투르다와 병용 임상을 통해서 앞으로 좀 이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사실 특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매드팩터가 가지고 있는 벡터 서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독 사용을 해서 임상을 지내고 왔는데 지난해 연말 때 이 가장 좀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향후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거는 주가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위치보다는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왔고요. 일주일 사이 동안에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인데 현재 위치가 이 21선이라든지 주요 이평선들을 포옹하는 그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때부터 해서 다시 한번 원대를 다시 복귀해서 추세를 바꾸는 N자형을 크게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6,000원 라인대에서 주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충분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타점은 아주 긍정적일 것 같다. 네. 탄력을 단기적으로 기대해보자.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월달 중순 지나가면은 주요 학계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자형 상승 기대해보자. 별이 4개나 있는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매드팩토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M 디바이스예요. M 디바이스. 주말에 전화 한 통화가 왔었어요. 아주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근데 고급 정보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네. SSD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4분기 실적이. 그래서 보게 된 종목이에요. 최근에 엑시콘이다 조금 전에 이제 이광무 주식 미친남 이광무 대표의 내용센도 그렇고 네. 다 SSD거든요. 최근에 SSD 관련된 기업들의 차트가 이상해가지고 M 디바이스 저번에 한번 가져왔는데 이거 느낌 있다. 그래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M 디바이스는 SSD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샌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미국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센 주식이 샌디스크랑 시게이트예요. 다 SSD인데 바로 M 디바이스도 한국형 샌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SSD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우리말로 이제 뭐 학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국 쪽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굉장히 커요. 급격한 판매 호조를 보여줍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GPU 세트를 칩넷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SRAM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D램 받고 낸드 박아가지고 추론형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HBM은 구닥다리 써도 된다.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 범용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HBM 뭐 그렇게 고사양 필요 없어. 메모리 받고 낸드 받고 추론을 만들어내면 더 효율적이야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요게 이제 딥시크 메모리 보고서였는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이 칩셋 업체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당연히 SSD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간 낸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M 디바이스는 한국형 샌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수출한다? 중국으로. 자, 그러면 각설하고 요거 보면 알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는가? 분명히 올해 들어와가지고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자릿대로 회복을 했고요. 원래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뭔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 보십시오. 서서히 힘을 모으고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요. 거래량이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없어요.
하지만 옆으로 살짝 기면서 힘을 응축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슈팅 나오면 늦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한국형 샌디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M 디바이스.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목을 해보자. 주말 사이 어디서 연락이 온지 모르겠지만 고급 정보 또 풀어주셨습니다. M 디바이스 만나봤고요. 우리 이광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인데요. KG 모빌. 최근 시장은 코스피의 5천도 좋지만은 코스닥 1000, 코스닥 3천이 또 궁금한 시장이기도 하고 네. 일단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활발한 시장입니다. 확실히 개인 투자자의 계절이 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 활성화 대책 여기에 이제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뉴스들이 있는데 저는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증시 부양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언급하는 시기에 있다. 아주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시기가 있을까? 그러면 물론 이제 앞에 있었던 두 가지 내용도 좋겠지만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신선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시면요, 많은 수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고요. 이 안에서는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뭐 다날, 헥터 파이낸셜, 뭐 NHN KCP와 같은 주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여서 하나 더 가져왔고요. KG 모빌리언스인데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이 두 기업은요. KG 그룹 안에서 전자결제를 하는데 온라인 또 휴대폰, 모바일 기기 쪽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사업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KG 모빌리언스는 휴대폰 쪽이겠죠. 이 과정의 기술로 통해서 여러 가지 PG사라든지 그리고 전자결제에 대한 일을 해왔는데 그룹사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사업을 또 준비를 합니다. 뭐 특히나 이 자산 거래 이 자격증과 같은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뉴스에 반응이 또 빠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추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탄력적이고 급등세가 좀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후반대까지 추세가 좀 좋았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레벨이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계단과 그 다음에 탄력, N자가 그려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내일 자리에서 아마 눌림목이 한 번 더 만들어준다면은 그 자리가 타점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강조하는 N자형 상승 기대해보자. KG 모빌리언스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댓글에 살짝 등장을 해서 상담 많이 올려주세요 시청자님들 했는데 이미 네. AS 맛집으로 소문이 난 건지 벌써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접수됐을지 9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담긴 고민들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또 상담 못 도와드린 분들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네. 요청드려볼까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유로메카 유로메카. 11만 4,800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좀 그런데 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맞아요.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광무백스의 제2 현대광무백스로 또 수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사실 이제 한두 분의 질문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금 여유 있을 때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채팅에 그러니까 댓글을 남기고 했었거든요. 틈틈이 상담을 네. 채팅으로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한두 분은 아니고 좀 많이 계셔가지고 네. 뉴로메카에 대한 궁금증 채팅으로도 먼저 남겼지만은 한 번 더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에서 시작했을 때가 3만 원대였어요. 그럼 올라왔을 때 13만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3배에서 4배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인 하락이 한 번쯤, 두 번쯤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제 오늘 동안에 또 추가 하락이 되어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최근에 종목 대응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차트로 봤을 때요 내용에 대한 변질은 없어요. 동일해요.
그 내용으로 해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네. 현재는 주가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 이 답글을 남겼는데 내일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다른 뭐 현대 무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상승 급등하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대부분의 로봇주 차트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자리가 저점 인식할 수 있는 위치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뉴로메카도 내일 위치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의 저점 라인 때까지 꽉 찬 음봉으로 좀 떨어졌는데 내일장에서 개파락이 연출되더라도 혹은 장중에 하락폭을 좀 경험하더라도 내일 나오는 아랫꼬리가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물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반등했을 때 손실폭을 줄이면서 물량 조절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저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로봇주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현대무백스부터 뉴로메카 소개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써먹는 재료가 아니라 26년을 써먹는 재료라고 또 이야기 드렸어요. 기회는 또 올 텐데요. 그 기회 때 이번에 물량 조절했던 것들을 다시 또 되갚을 수 있는 기회 또 온다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좀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광우 대표님이 이 시간만 해도 3만 원대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네. 3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 이렇게 고점에 들어간 시청자분들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금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길게 조금 보고 가야 되는 산업이다. 뉴로메카 로봇 전반에 대해서 전망 그리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왜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네. 참 사실은지 근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예, 어쩔 수 네. 없는 뭐 워낙 또 강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너무 흥분하지 않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리면서 네. 옵티코어도 그런 개념이네요. 디코 네. 이건 제가 말하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 갔다가 상 풀리면서 내려왔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단기간에 60% 정도 올라갔던 것을 지금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글쎄요. 먼저 이제 매수가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그 광 트랜시버는 분명히 주요한 패키징의 하나의 요소가 될 거예요. 그 시대로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무슨 장세로 넘어가죠?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실적 장세 때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려면 실적 장세가 끝나고 다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시기는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럼 본인이 뭐 그 시간을 내가 감내하면서 기다리겠다? 좋아요. 근데 나는 기회비용을 찾겠다라고 하면 실적 장세를 또 준비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통해서 실적 좋고 지금 장세에 맞춰 있는 종목도 많이 드리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시간적 여유 있어. 물량 많이 안 들어갔어. 포트 비중을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 가격은 올 거예요. 자, 화면 잡아주세요. 네. 근데 나는 물량도 많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그러면 4,000원 전후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4,000원도 아닐 겁니다. 3,900원 이상 정도 오게 되면 일단은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놓고 실적 장세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무슨 장세라고요? 유동성 장세보다는 유동성 플러스 실적 장세죠. 지금은 실적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는 기간 주도의 시장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 3,900원 전후 오게 되면 일단 물량 절반 줄이자. 그리고 실적 장세 준비하자. 나 그거 못하겠어. 비중 많지 않아. 그러면 내비두시면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 만들어졌을 때 분위기 이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3,900원 정도 라인 오면 비중 절반 정도 줄이고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숫자가 받쳐주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 옵티코어에 대한 상담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BHI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BHI가 지금 오늘 날짜에서 신고가를 갖고 질문은 매도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구간에서 종목 대응하고 계신데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신고가 수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신고가를 가정해서는 끌고 가는 전략과 또 어느 자리에서는 매도에 대한 전략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앞에 뉴로메카나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이경래 대표도 옵티코어에 대한 위치를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뉴로메카도 12월 달에 이미 좀 저점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잘 갔고 내려온 자리에서
손실에 대한 상담하는 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네. 아쉬워요. 예, 수익은 줄 때 좀 챙기면서 뭐 100% 지분을 다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수익이 내줄 때 또 수익을 또 챙기면서 나머지 비중에 대한 관리 혹은 그 자리에서 매수가 전환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또 맞게 관리할 수 있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피해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수익은 줄 때 꼭 챙기자.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수익은 언제나 땡큐.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네. BH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전산업이 크게 올라갔죠. 뭐 최근에 와서 한전기술, 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오는 모양새고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크게 바뀌진 않아서 저는 이틀 정도는 더 보시고 하방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 대한 위치를 만났을 때 꺾이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신고가를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요. 일단 아마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만나실 거예요. 이평선에 대한 위치는 내일에서 모레 정도 만나실 거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68,000원에서 67,000원 정도 위치면요. 충분히 아랫꼬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 아랫꼬리를 지켜내면요. 아직 신고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전반적인 원정 관련된 종목들이요. 추세가 아직까지는 다 지켜지고 있거든요. 네. 고점 찍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저점 고민하는 위치가 아니라 고점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셔도 괜찮다. 종목에 대한 차익스러운 자리는 5일선 따라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 수익은 미리미리 챙기면서 가자 이 전반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BHI 만나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성우하이텍 성우 설명 하이텍.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오게 되니까 뭐 조정도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 원래 현대차는 지금 올라온 게 실적 장세에 맞춰서 올라왔냐? 그건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로봇에 대한 기대감, 테마성이 강한 상태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실적 장세 넘어가면서 일부 조정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성우하이텍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성우하이텍은요. 오늘 또 트럼프 또 관세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툭하면 자꾸 그래 버리는데 노욕이야, 노욕.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중간선거 완패할 것 같아요. 이제 장담할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타코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신경도 안 써요, 이제. 트럼프 관세 매기든 안 매기든. 오히려 현대차 오늘 매수 기회였는데 성우하이텍도 오늘 또 매수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성우하이텍을 설명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담배 끊고 나서 요즘에 식욕이 돌아요. 제가 마트에 갔어요. 네. 갑오징어 2마리에 5,000원에 팔면 엄청 싼 거잖아요. 그쵸. 예. 생큐한 거예요. 성우하이텍은 바로 갑오징어 2마리 5,000원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시쯤 이마트군요. 네네. 자, 문 닫기 전 이마트예요. 네. 예.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우하이텍은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 기아차가 대규모로 이제 대량으로 로봇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기존 자동차 업체 라인업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각설하고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기관들은 계속 사는데 왜 안 가져오라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기고 있어가지고 못 가는 상황이고요. 자, 기관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수급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옆으로 기면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현대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인데 PBR이 0.4에 PER이 3.4.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면 멀티플이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드리면. 네. 제가 왜 싸다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싼 종목은 때가 되면 다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맞고요. 종목 잘 고르셨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한 위치에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열려 있다. 성우하이텍 만나봤고요. 저희 한 종목만 네. 진짜 빠르게 마지막 네. 상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광훈 대표님 어떤 종목 네, 도와주실까요? 셀바스 헬스케어인데요. 네. 손절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실까요? 아. 왜냐하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 괜찮았어요. 최근에 악재가 나왔었던 루미까지도 크게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주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료 AI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니까 이 종목도 순번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의료 AI에 대한 뉴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주가에 대한 위치만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은 만약에 좀 위치가 좀 최근의 가격이었다라면 5,500원 라인대를 좀 잡아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6,7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의 상단 매물대가 시작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 지지만 좀 5,500원대에서 지켜준다라면은 올라봤을 때 6,400원, 6,500원 이 위치에선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5,500원 라인 지지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오늘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내일 낮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이경란 대표님과 함께 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내일도 그리고 5시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픽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후보로 올라왔을지 5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후보 종목들입니다. RFHIC, 하나마이크론, SK텔레콤, 삼성 E&A, SFA 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모든 종목들이 수급 차트 실적에 체크가 되어 있고 점수 또한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SFA 반도체 가져와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하나마이크론부터 4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SK하이닉스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급등하니까 하나마이크론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다. 네. 그것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오늘 단타 자금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실적을 앞두고 하나마이크론은 어닝이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단타 자금들도 같이 들어오면서 뭐 물려도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정말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기존 제가 포착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진짜 강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종목은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출렁거리겠지만 또 갈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은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2분기,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겁니다. 이런 오사트 업체들, 전 세계 11위 오사트 업체고 국내 1위의 오사트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제가 작년 4분기 때 그 오사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장비 업체가 그 탐방, 저희 팀에서 탐방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장비 반입이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오사트 업체들로. 네. 그만큼 지금 공장이 풀로 들어가고 있고 캐파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지금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공장 가동률이 몇 % 이상 올라오게 되면 오사트 업체들은 그 주문이 다 영업이익으로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현이 좀 틀렸네요. 아무튼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예견되어 있고, 특히 베트남 법인 쪽에서 SK하이닉스가 턴키로, 그러니까 키를 맡겨가지고 이거 후공정 다 해줘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프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HBM4의 낙수 효과인데요.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HBM에다가 또 HBM4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로직 반도체도 붙여야 되고 모두가 그 역량을 휩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범용이나 뭐 낸드, SSD 이런 것들은 다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적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가 복잡해졌다라는 것 자체, 메모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 5가지 등등 정말 다양한 기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마이크론에게는 엄청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SSD 관련돼 가지고도 주문이 섀도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SSD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실적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 실적은 어닝이 이미 예고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외인과 기관, 여기에는 장기적인 투자가들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인 투자가도 있을 거예요. 자, 이 파동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단발적으로도 단타로도 오는 자리가 좋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과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거든요, 오늘. 이거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적 발표 전후해 가지고
단파동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올해 내내 실적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가져가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적 발표 전후로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역시나 좋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네. 픽 종목 SFA 반도체에 대한 투자 키워드도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트, 가동률 개선, SSD 모듈, 메가까지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RFHIC 소개하고 싶었지만 최근에 네.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반도체 쪽에서 고민을 했고요. 네. 공교롭게 또 이경락 대표하고 같은 우리 종목이 겹치면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이 종목이 겹쳤어요. 네, 같은 오늘. 파트입니다. 네. 개인적인 선호에서는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배신자. 하나 머티리얼즈가 더 좋습니다. 네. 방금 전 하나 머티리얼즈 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네. 마이크론. 죄송합니다. 하나 마이크론. SFA 반도체보다 하나 마이크론이 더 마이크론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종목명을 잘못 얘기했어요. 오. 하나 마이크론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FA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사하고 주요 일을 같이 해왔고 SSD 모듈에 대한 이 반도체 후공정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 향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있죠. 그런 모양새를 좀 따라가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SFA에 대한 좀 잠재력에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주가에 대한 위치 설명드리면서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와서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같이 사주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주가의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하단에 있는 기관에 대한 수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점차 외국인의 수급은 좀 줄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라면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대한 주가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갭상승이 연출되고 난 다음에 갭에 대한 위치까지 물량 소화를 좀 마치고 다시 한번 N자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또 숨겨져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각에 대한 인수 주체자에 대한 기업까지 명시되고 있긴 한데 이건 확정적 뉴스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매각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시장에 대한 반도체 후공정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이다. 저는 하나 마이크론과 마이크론이 그리고 두산 테스나를 강조하죠. 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오늘 파이널 픽 종목이었지만 이경락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인 하나 마이크론 역시 마이크론. 역시나 좋게 본다. 이경락 대표님도 SFA 반도체 좋게 본다. 두 분이 주목하는 종목들, 함께 주목하는 종목들 지금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거? SF 반도체는요. 사실 11월, 12월 달에 이경락 대표가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레벨업 되고 나서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오늘 더 갖고 오신 하나 마이크론이 더 좋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SFA 반도체와 하나 마이크론 두 분 모두 주목하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파이널 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저희 사실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부터 미국 빅테크주들 실적, 삼성 하이닉스 실적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또 부지런히 전략 세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 세울 수 있는 시간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언제라고 하셨죠? 주식 투자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담대함을 심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낮 1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잠시 후잖아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방송 이미 좀 미리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끝 무렵이니까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마치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열려 있잖아요. 같이 보시죠.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